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진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기업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제가 기업 내용을 설명드린 적은 없던 것 같아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2년이죠. 요때 이제 그 SK에서 요 죽어가던 하이닉스를 인수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 뭐 만원, 2만원 할 때였을 거예요. 엄청 아무튼 쌀 때인데, 그때 이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SK텔레콤이 이제 최대 주주로 들어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주력은 D램이랑 그 다음에 낸드였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메모리 중심입니다. 이 친구는요. 거의 메모리 중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90%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있죠. 10월 달에 낸드 비중을 높였어요. 어떻게?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그죠? 그래서 낸드 비중을 확 높였단 말이에요. 그 D램 시장 점유율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D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 자 보세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D램은요, 세계 시장 점유율 한번 해드릴게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요, 대강만 적어 드릴게요. 좀 오래돼서. 삼전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하이닉스예요. 30% 정도.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론인데, 여기가 한 뭐 23% 될까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1, 2, 3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램이 있으면 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낸드 시장은요, 삼전이 한 33% 될까요? 요 정도 돼요.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키옥시아죠. 여기가 한 20%,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한 15%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이닉스가 한 12%대 될 거고요. 그 다음이 한 마이크론 정도 볼 겁니다. 10% 내외겠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메모리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위치가. D램에서는 두 번째고요. 그 다음 랜드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전이 거의 압도적이죠. 그죠? 삼전이 미쳤죠. 메모리 시장은요, 그냥 삼성전자 왕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메모리도 삼성전자가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판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메모리는 거의 삼전 하이닉스 천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도 삼전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메모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하이닉스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 국면인데요. 자, 요 상황에서 낸드 쪽, 여기서 보시면 지금 키옥시아라는 일본 소재 기업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 기업이 하이닉스가 투자를 했어요. 4조 투자했죠. 그죠? 그래서 그 요 기업이 지금 일본의 도쿄 그 거래소에 이제 IPO를 했어요. 신청을. 그래서 도쿄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PEF라고 그 미국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뭉쳐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그 하이닉스가 여기에 4조를 투자했거든요. 4조 원. 그래서 LP로 뭐 한 2점 몇 조, 5조인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CB로 한 1.5조 정도 투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요게 상장을 하면 요 LP 물량을 매각을 한다고 해요. 그 점진적으로. 그럼 이제 이게 12 전환사채 물량만 좀 남겨두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키옥시아가 지금 보면은 시총이 한 34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규모가. 근데 투자 당시, 하이닉스가 투자하던 당시에는 요게 20조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그럼 지금 단순 비교를 했을 때 1.뭐 한 68인가요? 6 아니다. 1.7인가요? 1.7배 맞나? 1.7배 정도 이제 규모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늘어난 시총만큼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죠? 왜? 여기서 지분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죠? 지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20조에서 38조 늘어났으니까 한 2조 원 정도는 먹은 거죠. 차익을. 그죠? 그 하이닉스에서. 그래서 요 2조 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하이닉스가 인텔 인수 당시에 빚이 좀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인텔 사업부 인수 자금으로 그 충당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회장이 발표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규모를 2배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에 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이닉스는 앞으로 그 뭐냐 파운드리 쪽으로 뭐 새로운 M&A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한 2조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바로 뺄 수 있는지는 또 계약 그 세부적인 계약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되는데, 여튼 어쨌든 차익은 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것도 저랑 인연이 좀 깊은 기업이어가지고 최근에 빠질 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야, 이 친구는요, 지금 그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자, 흐름 보이시나요? 10년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던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투자 초창기 때죠. 요때 막 그 뭐냐, 2만원대인가? 2만원대도 많이 샀었고, 또 4만원대죠. 요때죠. 요때도 좀 많이 샀었고요. 많이 사고 팔았던 기억이 있는 기업이고요. 사두면은 아무튼 거의 무조건 수익을 줬던, 중장기로 사두면 무조건 수익을 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완전 날아가가지고 희망 자체가 없을 때, 그때 완전히 그냥 난 끝났다, 이제 죽었다 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때 저점에 잘 사가지고 제가 투자를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복구시켜줬던 그런 그 친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4년 이때일 거예요. 이때 등산 매매 엄청 했거든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4만원대. 그래서 아무튼 좀 손실을 많이 만회해 시켜줬던 그런 알짜 기업으로 인연이 있어요, 저랑.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죠, 그죠? 15만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파운드리랑 투자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제2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네이버한테 좀 이 자리를 잠깐 그 넘겨줬는데요. 금방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럴 기업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바닥을 길 기업이 절대 아니죠. 그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계속 내고 있고요. 10%대 내고 있죠, 꾸준히.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그냥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보고 있으면요. 디램이 한 70% 정도 비중 되고요, 지금은요. 디램 70, 그리고 낸드가 뭐 한 23% 될까요? 나머지가 이제 뭐 파운드리 이쪽인데요. 보면은 지금은 디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요때죠. 요때가 지금 딱 눈에 띄는데, 차트 잠깐 좀만 더 이렇게 볼게요. 자, 요때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빠졌죠, 그죠? 갑자기 요때 2019년도에 빠졌는데, 요때가 최악이었어요, 메모리가. 요때가 딱 그때거든요. 디램가 막 미친듯이 빠질 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탄력 되게 좋죠, 그죠? 17년, 18년. 요때가 이제 또 반대로 메모리 시장이 호황이었던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호황을 맞았다가 잠깐 빠졌었죠, 그죠? 이거 다시 그려드릴게요. 한 2년 정도가 가거든요, 보통 반도체가 호황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19년도에 좀 요 정도로 뺐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좀 횡보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렸고요, 그죠? 그 디램 이슈 다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비슷한 차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해가 바뀌면 요런 국면으로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봤어요. 제가 여기는 오늘 좀 반도체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긍정적입니다. 저는 계속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진 않구나라고 판단이 확실히 들었고요. 지금은요, 특히나 요 2019년도 요때 수준도 절대 아니에요. 이거의 반도 안 돼요, 지금 빠지는 수준이. 근데 주가는 뭐 더 크게 받았죠. 그래서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디램가의 그 같이 움직이거든요. 디램 현물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왜냐면 디램 비중이 70%가 넘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현물가에 의해서 주가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이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낸드 비중을 좀 더 높여줬죠, 그죠? 인텔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낸드 비중이 좀 높아질 거고요. 뭐 6대4 정도까지는 가겠죠, 앞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투자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점차적으로 주가 흐름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총이 상위 2위 기업인데 주가는 좀 요동을 치죠, 그죠? 그래서 차후에는 자회사죠. 하이닉스 시스템 IC를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 시스템 IC죠. 그래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8인치 파운드리 투자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배 규모로 키운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패닉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 가지고서 겁내하실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